아마 오늘쯤에 좀 많이 공포감을 좀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날보다 지금 심리가 지금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리겠고요. 제가 78만원부터 요 200에서 구간 요 구간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했죠? 이제 시장 하락도 너무 쫄지 않을 자리 플러스 일자리 후가 있죠. 열심히 모아야 되는 구간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거짓말을 잘 쳐요. 주식시장은요 잔인할 때 더 잔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늘과 이번주 금요일까지 혹시 모를 마지막 말 뒷발굴질 조심하세요. 아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씨가 되는지 시장이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진짜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진짜 어제 기가 막히게 미국이 반등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먹이나?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전쟁 얘기로 이렇게 우리 시장을 찍어 눌렀는데 사실은 이 전쟁 그냥 아닙니다. 그냥 뉴스 언론에서 그냥 끼워 맞추게요. 실제로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제가 좀 확인을 분명히 해 봐드리겠고요. 아침까지만 해더라도 뭐 휴 코스피 오르네 막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밀린다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뉴스에서 그 시장이 빠지니까 돈에 놀리고 빠지고 있는 거를 이유를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저 전쟁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이 문제가 되는 게 팔레스타인이랑 뭐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 개입을 했냐 아니냐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란이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냐, 얘네가 원유 생산량 200만 배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막힐까봐 문제인데 지금 사우디에서 지난 주말에 석유 증산 용이 있다 이렇게 남겼어요. 얘네가 원래 1200만 배럴 생산하던 거를 하루에 900만 배럴로 감산하면서 지금 유가가 튄 거잖아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 공급을 제한하는 걸 지금 다시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가가 지난 금요일 쭉 밀리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80불까지 빠졌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만약에 이란이 전쟁에 개입이 됐으면은 원유 공급 200만 배럴에 문제가 생길까봐 원유 공급에 그래서 유가가 좀 다시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1200만 배럴 하던 거 그대로만 돌아가도 아니 300만 배럴 추가하는 거잖아요. 200만 배럴 이란에서 멈춰도. 그러니까 이란의 200만 배럴 원유 수요 공급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일시적이다. 이거 만약에 이란이 진짜 개입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잠시나마 유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 사우디가 내가 영웅이야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증산할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좀 결이 다르다. 다만 여러분을 공포 심리에 주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재료다라는 거. 오늘은 제가 원래 콘텐츠를 업로드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급하게 좀 콘텐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콘텐츠 쉬려고 했더니 또 제 얘기를 몇 마디라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부랴부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남겨드리려고 해요. 어제 제가 요런 상황이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튀는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까지 또 전저점을 깼거든요. 그런데 미증시가 0.8% 깨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죠? 미국 시장이 반등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셀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기어이 미국 시장이 양전하는 거 플러스 전환하는 것까지 보고 잠을 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도 강했고 어제도 강했고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억지로 좀 눌려가지고 못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괜찮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코스피가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죠. 어제 제가 그림을 딱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갭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이 갭 음봉 갭상승을 만들고 음봉으로 내리치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이게 좀 웃기지 않나. 그래서 이게 왜 내려쳤나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포지션을 어차피 이렇게 시장을 찍어 눌렀으니까 신용도 털어먹고 옵션 포지션에 대한 이런 거 차익도 그냥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외국인의 수급 흐름 요인으로 좀 시장을 찍어 누른 게 아닌가. 실제로 보면요, 제가 106포인트 아래로 빠지면 시장 우리 쫄지 말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105포인트예요 107.7포인트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땐 좀 제가 오히려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빠져있잖아.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신고가 만들고 있나요? 아니에요. 원달러 1364 이거 넘어서고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종합지수만 늘렸다. 증시만. 얘네는 속이기가 힘들어요. 환율 시장 그쵸? 그럼 원자재 시장 볼까요? 유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잖아. 가스? 그냥 그런데? 빠지고 있는데? 아니 이거 인플레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럼 원자재 문제도 아니야. 환율 문제도 아니야. 그럼 채권 시장은? 아니 채권도 안 움직이는데 채권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5달러 깨졌네? 5포인트? 5포인트 깨졌어요. 이거 문제 되나요? 문제 안 되잖아. 오히려 이 스프레드만 줄이고 있네. 아주 그냥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어. 아니 암호화폐 시장은 문제 없잖아.
그러면 뭐 중국이 미쳐서 망했나? 아, 그것도 아니야. 우리 코스피만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밀리고만 있다고. 아니, 그 심지어 니케이 같은 경우 2.5% 상승했네. 아니, 그럼 빅스는? 빅스도 빠졌네? 18포인트, 19포인트 갔던 거, 전혀 문제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지금 우리 미선물은 플러스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그럼 우리 시장 왜 빠졌냐고. 결국엔 그냥 형님들 마음이었다. 돈으로 그냥 차익하고 싶던지 아니면 이 하방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압력을 만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따로 설명할 그럴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약밥으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받쳐줬구나. 그래서 약보합이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상황이다. 이것만 보면은 뭐 지금 코스피도 한 마이너스 0.8%이 정도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이 정도 약보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2.6% 신저점 795포인트 기어이 950포인트를 찍고서 야 795포인트 많이도 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졌고 무엇보다 지금 2차전 쪽에서 좀 많이 차익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흐름을 제쳐두고 뭐 오늘은 요거는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빠진 거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 투매의 정석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주부터 끼가 좀 있었어요. 금요일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제 셀 것 같다. 투매 끼가 보였다. 근데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 뒷발꿈치를 조심하시라 이렇게 남겨드린 건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게 금요일 수급이거든요. 현물. 금요일 현물인데 개인이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 코스닥 지수를 1.92%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털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반대매매 회피 플러스 지금 공포에 휩싸이는 거야. 연휴를 회피하고자. 얼마 전에 추석을 앞두고서 이때는 개인들이 쫄질 않았어요. 이 긴 시간 휴장을 하면서 에이 뭐 그래도 버티면은 뭐 그 다음에 올라가겠지 이러고 보셨는데 추석 끝나자마자 시장 그냥 눌러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휴 때 좀 불안한데 하면서 이런 심리 같은 게 녹아나가지고 투심이 꺾여버리니까 이제 그냥 매도 막 던지는 거 집어 던지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 그냥 이 정도에 그냥 만족하란다. 도망 연휴 무서워 하고 던졌는데 코스피는 어떤가요? 그래도 우량주는 괜찮아. 우량주는 버틸만 하지. 이러고 버텼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 요게 배심죄에 걸렸어. 세력 형님들이 어라? 개인들이 오만방자하게 버텨? 이것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현물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올렸다가 그냥 찍어버렸죠, 코스피를. 상승을 띄워놓고 그 다음 내내 하루 종일 원웨이로 빼버렸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제가 진짜 원하던 거 투매의 정석 이걸 아십니까? 뭐 상황마다 매번 투매가 나올 땐 다르지만 지난 금요일과 같이 원웨이로 지수는 땡겨지면서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행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점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팔아도 빠지고 외국인이 사도 빠지는, 그죠? 외국인이 사도 오르고 별로 안 오르고 외국인이 또 사고 있는데도 빠지고 결국엔 개인만 이렇게 미친듯이 던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이 던지는 거 외국인이 받아만 먹는 현상 이런 거. 처음엔 외국인이 찍어 누르지만은 결국에는 개인이 못 버티고 이렇게 매물을 출회시킨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오후 2시간 30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파파파팍 던지는 게 한 1,500억. 근데 이게 개별 종목에서 나온 수급이라 가지고 좀 의미가 깊어요. 예전에는 에코프로의 수급 요인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엄청 2천억 매도, 2천억 매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의 흐름으로 좀 엮어 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투매기가 보였다. 특히 이렇게 양시장에서. 그래서 내일은 아마 진짜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늘쯤에는 조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갭상승 코스피가 할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알파제 말대로 미국이 반등했네? 코스피 갭상승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갭상승을 실제로 했죠. 저도 좀 약간 상승을 한 얘기 들었던 게 하루 이틀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리고 길면은 이번 주 내내 올랐다가 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만에 띄워놓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제가 강조했던 게 빠졌다가 이 저점을 깨는 건 모르겠다. 근데 안 깰 것 같은데 코스피가 올렸다가 이렇게 안 간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찍어 누를 거라고. 한 번은 찍어 누를 거라고. 이거 강조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봐 드리겠고요. 오늘 파생시장 수급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선물시장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결국에는 투맨을 조금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선물의 힘 없이 그냥 현물시장의 수급으로만 개인들이 주도해서 시장을 찍어 눌렀다. 공포감을 주면서. 그리고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이 이제 신용이 막혔었습니다.
그전에는 얘가 막혔었고 얘도 다 막혔었어요. 근데 얘가 먼저 풀리고 그 다음 얘가 풀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이제 신용 풀렸습니다. 얘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뭐라 그랬죠? 얘네 때문에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얘기 들었는데 얘네 위주로 뺀 거예요 오늘요. 코스닥이 2.6% 빠졌는데 실제로 얘네가 빠진 퍼센티지를 보면 그래도 얘네가 쿠션을 해준 겁니다 지금. 이 시총 상위주가 많이 빠져준 거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얘네가 다 시총 상위주잖아요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목 중에서는 또 강한 섹터가 있거나 또 덜 빠졌다 종합지수에 비해서. 이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2차전지인데 삼성 SDI이 상승하고 앉아있네. 형님들이 그냥 형님들이 그냥 돈의 논리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코 기기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이 긴 연휴 요런 거 요거를 세력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파생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요거만 얘기 드렸어요. 한 20분 동안. 그죠? 기억나시죠? 괜히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요거를 이용해 먹을 거다. 실제로 또 요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까지도 쭉쭉쭉 이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이 1번, 13일이 2번, 20일이 3번. 근데 요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이나 아니면 13일에 시장이 저점을 확인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금요일에도 투매기도 보였고 오늘은 좀 확실히 좀 약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잠시 내려 찍었다 올릴 수는 있겠으나 아마 내일 오전 정도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브에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코스피 빠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갭상승 나온다. 그리고 이틀 정도 올랐다가 무조건 한 번은 찍어 누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거 안 나오고 바로 여기서 내려 찍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일 또 다시 갭으로 띄울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좀 계속해서 반대 매매를 좀 이끌려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싶고 10월 5일, 10월 4일 이렇게 반대 매매가 이제 진하게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월 27일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0월 6일날 반대 매매 터진 게 안 나왔어요. 이게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은 10월 4일날 우리 시장이 2.4%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면은 이날 담보 비율이 문제가 생긴 애들이 플러스 2 영업일. 즉 10월 6일 금요일날 반대 매매가 터진 거죠. 그러면 아마 시험 6일날까지 이제 내일 아마 이게 발표가 될 텐데 그러면 내일 신용 잔고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9.1조 정도? 요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 이후에 오늘은 반대 매매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있을 때 무난하게 18조 때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린 게 18조 초반이 가면 좀 바닥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18조 때만 들어가도 이제는 우리가 쫄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이번 주에 걸쳐가지고 조금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 18조 초반까지 빠진 건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신용 잔고가 이제 빠져주기 시작했고 요런 게 여기서 먼저 열리고 얘가 열리고 이제 얘까지 열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 하나 남은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정도면 좀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에코프로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78만원 왔네? 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2차전지 쫄짜리 아니지. 2차전지도 쫄짜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중동이 전쟁이 났어도 미선물이 0. 빠지고 있어 8% 빠지고 있어도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시장이 양전해가지고 오늘 좀 갭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좋게 보고 저는 이걸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뭐 세력 형님들이 돈으로 찍으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그냥 오늘은 진짜 그냥 돈의 논리로 눌렸다 우리 시장이. 근데 이런 거는요 금방 회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9월 10월 이어져서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 진짜 형님들이 그 파생시장이나 이런 수급 논리로 싸게 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크게 가기 위해서 찍어 누른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어거지로 누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다른 시장이 쉴 때 우리 시장이 좀 버티고 다른 시장 올 때 우리 시장이 더 오르면서 키높이 맞춰진다라는 거. 그리고 뉴스는 결국에 참고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뉴스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신선한 재료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미 뉴스가 도착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고 매매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늦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정보고 새로운 소식일지언정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이게 벌써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주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뉴스고 그 다음에 우리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런 거 요런 상황이어도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 봤을 때 돈의 흐름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미국은 상방을 갔는데 우리 시장만 시작했다가 그냥 죽여버렸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어제 쭉쭉쭉 그냥 해드린 얘기인데 어, 되게 모순적인 얘기예요. 내 종목이 좋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좋은 거고요. 내 종목이 그지 같은데 버티자, 개기자 이래 버리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안 올라옵니다. 같이 빠졌잖아요. 근데 좋은 종목이면은 내가 평소에 너무 높아서 못 샀던 종목이 빠졌어. 그럼 이거를 갈아태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종목이야. 안 좋은 종목이면 갈아태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좋은 종목이야. 그럼 얘가 빠졌어도 이제 경쟁을 시켜보는 거죠. A 종목 대 B 종목. 이건 갈아타고 싶은 종목, 이건 내 종목. 어느 게 좋을까? 사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갈아태웠다가 얘는 안 가고 얘만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남겨드렸던 거고요. 여러분 이거 약간 집중해서 안 보셨죠? 코스피도 빠졌다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4일 내내 반등하더라도 다음 주에 찍어 누를지 이번 주에 한 이틀 정도 반등을 예상했잖아요. 오늘과 내일. 그래도 다시 한번 이틀 또 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안 간다. 요거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딥 발굴지를 수급 논리로 힘으로 찍어 눌렀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장중에 남겨드린 건데 이제서야 개미들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베타 전용이죠. 조만간 바닥 잡힐 것 같다고. 지수가 많이 빠진다고 투매가 아니다. 이런 거 얘기 들었고요. 투매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죠. 지금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공포감이 크게 달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미국 시장이 올라도 빠지고 뭐 해도 빠지고 반등을 해도 빠져.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빠져. 이래버리면 이제 개인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제가 주식쟁이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환율이 1300 원대로 빠지면 강력한 하방 지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방 지지 시그널이라는 개념은요. 시장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더 빠지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빠져도 빨리 올라온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방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요 원전에서 시장이 미쳐서 막 코로나 때처럼 밀리고 죽는다, 폭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빠져도 금방 올라와요. 왜? 투매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많이 빠진다고 투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쯤엔 좀 많이 공포감을 좀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날보다 지금 심리가 지금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리겠고요. 저는 아마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진하게 누르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 나온 날 기분 되게 나쁘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게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날 차라리 빠지려면 이렇게 빠져버리고 올라면 올라야 됐다. 그래서 요 구간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요 구간에 딱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가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거예요. 차라리 빠져서 끝나버리던가 그냥 빨리. 어쨌든 지금 갭으로 시작해가지고 올려쳤다가 이제 눌렸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갭으로 다시 뛰어서 올리는 경우보다는 원래는 내일 아침까지 한번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지 아니면 갭으로 빠져서 요런 거 하나 만들지 그건 지켜봐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갭으로 빠졌다가 요런 거 만들지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한번 쑥 밀었다가 당기면서 이렇게 만들지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모르는 일이다. 근데 아무튼 내일 정도면 이제 좀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엔 좀 정리가 될 테니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사실은 제가 요 구간 빠진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지금 여기까지 빠진 게 진짜 와 대단하다 그냥 역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형님들은 대단한 형님들이다 이런 거. 제약업 쪽은 박스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도 박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비교해 보면요 결국 요 구간이잖아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는 요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횡보. 요 지수 누가 만들었다? 2차전지. 사실은 당연한 논리죠. 양극재 관련주 에코프로나 뭐 LNF 이런 애들이 여기 이렇게 끌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금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차익이 이제 나온다기보다는 차익은 이미 여기서 나왔죠. 차익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신용이나 이렇게 붙어있는 개인들 페닉스 만들려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이거 털어먹기 좋게 하려고 이런 심리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랑보라가 많이 뜬 거는 진짜 종합지수에서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노랑보라가 많이 누적돼 있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에서도 지지받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렇게 났으면 반등했다가 죽이는 게 맞거든요. 반등도 안 하고 눌리는 거는 진짜 확실하게 털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이건요. 또 2차전지 상승이 유례없이 높았잖아요. 시총 상위주가 10배씩 가는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보면은 노란 시그널 보라색 시그널이 이렇게 누적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3개 누적되잖아요.
진짜 증시 역사에 코로나 때도 반등은 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때도 반등은 주고 뒤졌다고. 지금은 반등도 안 주고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제가 2018년 10월달 진짜 한 달 동안 24% 빠지면서 진짜 공포스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도요, 빠진 다음에 한 번 반등은 들어 올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노랑보라가 이렇게 떠주면은 반등은 했다고. 아무리 죽여도, 급락을 하더라도. 지금 그 어떤 급락이 나올 때 시절과 비교해도 지금이 여러분의 약간 심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반등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빠진 것 같아도 반등 주고, 반등 주고, 반등 한번 하고, 그리고 죽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자고요. 지금은 반등이 없어요. 그냥 반등이 아니라 횡보치고, 그 다음 이렇게. 진짜 하루 그냥 이렇게 숨만 탁 쉬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랑보라가 이렇게 누적된 게 진짜 이례적인 일이다. 뭐 낙폭이 뭐 엄청난 건 아닌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낙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여러분을 매일매일 지치게 시간으로 눌러버렸다. 왜 이런 종목 있잖아요. 종목들도 급등을 해갔다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 꾸준하게 그냥 2%, 3% 매일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아마 요번에 올라올 때는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결국 지금 빠진 거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요 정도는 뭐 언제든 빠질 수 있고 실제로 고점 대비로 따지면은 7월 26일이죠. 한 17%? 이제는 뭐 빠져봤자 한 방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뭐 20% 빠지면 됐지. 여기서는 포기할 자리 정도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좀 우리 기대 심리를 더 가져본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약업종, 반도체 안 밀리고 있어요. 결국엔 2차전지가 혼자 독주해서 이렇게 시세를 낸 것처럼 지금도 나름의 쿠션을 2차전지 업종, 특히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단순히 종합지수만 보고 공포 심리에 좀 빠진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8월 시장이 안 좋을 때 두산로보가 IPO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산로보가 이제 좀 돈을 뱉어내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해 줄 텐데 그동안 로봇주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로봇주가 좀 작살이 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중국 관련주 대해서 어제 라이브에서 쭉쭉쭉 설명 드려가지고 뭐 더는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중국 관련주가 이게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안 돼. 중국 제가 실제로 명동을 갔다 왔는데 화장품 팔이 날립니다. 중국 관광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화장품이 아니라 옷이랑 명품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1인당 소비 금액이 적어지고 정부 정책적으로 따이궁의 홍객 수수료가 3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어제 라이브 있으니까 참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실적주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쪽은 좋게 보거든요. 이쪽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의료기기, 미용기기, 보톡스 이런 쪽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근데 반도체는 조금 제가 물음표고 원전은 일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2차전지 후발주랑 바이오가 지금 역시나 주력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 후발주 얘기 많이 하니까는 자꾸 2차전지 후발주 세팅해 놓은 줄 아는데 바이오가 지금 먼저 가요 결국에. 그거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가 오늘 늘릴 때 1차적으로 시세 냈던 친구들 결국에는 지난 4월 이후에 시장이 박스권을 만들 때 시세를 냈던 섹터를 끝까지 작살을 내는 모습들 이렇게 이런 거 주도주가 바뀔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비메모리주 안 된다고 했다 내가 반도체 HBM 아니야 지금 이거 실적 안 받쳐준다. 소부장 어때요? 장비 버텼지. 패키징도 아이텍 이런 거 빼고 버텼지. 패키징 버텼지. 소재도 시세 많이 났으니까 얘 빼고는 버텼습니다. 반도체도 소부장 위주, D램 메모리 관련주를 하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거. 삼성전자 헤니스 올라가더라도 코스닥 반도체 붙었다가 큰 코 다친다고 했어요. 오늘 코스닥 반도체 붙었으면 죽는 겁니다. 얘는 빠르게 안 올라와요. 비메모리, HBM 이런 애들, 기판 이런 애들. 지금은 소부장은 보조도 괜찮은데 저는 반도체는 일단은 지금 수요 회복에 관련해서 얘기를 쭉 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아무튼 이거 수요 회복이 아직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예측하고 있다. 수출액은 올라가고 있고 감산 효과에 따른 효과일 뿐이지 일단은 가격은 괜찮은데 수요 회복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주가 이렇게 튀어줬네요. 방산주 살짝 올라가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방산주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2차전지주 이렇게 시세 많이 냈던 애들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나 이런 거 양극재 이렇게 작살이 났고 오늘은 뭐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 눌렸습니다. 그냥 장비주가 이 정도 빠질 것 좀 아닌 것 같았는데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알테진도 오늘 좀 쉬는 모습 전반적으로 다 그냥 쉬는 모습 보였고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
좀 낙폭과대주로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요 수급을 약간 이쪽으로 빨아먹는 모습. 이게 어쩌면 바이오의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는데, 뭐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도 어제 드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도 뭐 얘네 최근에 되게 주도주였잖아요.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밀리는 흐름. 이렇게 AI 헬스케어,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많이 빠졌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항암, 플랫폼, 면역세포, 그리고 상위 제약적 이런 바이오가 좀 시세를 볼 시즌이 됐어요. 특히 유럽 종양학회 이런 것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학회 나가는 종목들이 학회를 참가함으로써 올라간 게 아니라 이 학회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들 빠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너지주들이 확실히 유가 관련 주들이 튀어버리니까 에너지 관련 주들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요. 요거 이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사실은 업종 간에도 지금 뭐 수급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시장 수급 논리로 찍어 누르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돌려세우는 걸 봐야 되고,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판 걸 보이는 게 이렇게 벌긋벌긋 하네요. 외국인 기관은 열심히 쇼핑했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지금 오늘 하락을 확실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다 양매수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투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라고. 지수는 대차게 밀리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 이제 쇼핑하기 시작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200에서 살짝 깨는 모습 보였는데 이것도 일시적이 생각하고, 이게 지금 나름 그래도 시총 1위 종목이 58만원 간데 이게 지금 빠진 퍼센티지가 62%입니다. 와, 이거 만약에 이날 뭐 여기서 잡은 사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붙은 거 보면은 여기서 잡은 사람은 지금 에코프로 샀다 죽은 맛이겠죠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가 드디어 78만원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란 시그널까지 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좀 더 밀려주면 진짜 이제 노란 시그널 혹시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78만원부터 요 200에서 구간, 요 구간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했죠? 이제 시장 하락도 너무 쫄지 않을 자리 플러스 2차전지 후발주 열심히 모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도 어쨌든 지금 구간까지 왔으면 반등은 할 거예요. 반등은 할 건데 얘네가 이렇게 막 박스 뚫고서 날아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얘네도 적당히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종합지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스멀스멀 이런 식으로 빠져주던가, 요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안 올랐던 2차전지 장비주 같은 거, 특히 장비주가 좀 꽤나 많이 늘거든요. 요런 거라던가, 아니면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안 갔거나 모멘텀이 있는 소재주, 이런 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친구들이 지금 따블 파고 있어요. 2차전지주도 2차전지주도 양극재랑 그리고 뭐 알박, 뭐 요런 친구들, 그 테마성 있는 애들, 요런 애들만 막 미친듯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숨고르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그 후발주가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면서 2차전지 후발, 반도체 소부장, 디램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땅굴파지 않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요런 거가 돌아가면서 시장 시세를 만들면서 그 와중에 실적이 찍히는 미용기기, 보톡스, 뭐 이런 애들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안 죽어요. 최소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렇게 박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시간을 두고서. 이런 정도지 막 얘네가 죽고 무너지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사고 싶은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시총이 21조 8천억인데 이제는 실적을 딱 쳐다보잖아요. 아니 싸! 메리트가 생겼어요. 이제 또 가격이. 에코프로 BM 제가 예전에 여러분 넌지 얘기 드린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코프로 BM은 한 15만원에서 18만원 요 사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2023년 상반기에요. 지금 어떻죠? 시간이 흘러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던 기준은 24년 25년 거를 바라보고 얘기 드렸던 가격이 15에서 18만원인데 지금 어떻죠? 이제는 24년 후반기에서 25년, 그리고 26년 컨센서스까지 먹여버린다, 이 에코프로 BM에.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에코프로는 아니야. 저는 에코프로는 제 관점에서 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주사 개념에 있는 종목들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 BM은 확실하게 좀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에코프로가 이렇게 그동안 올라올 때 많이 욕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 종목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전기차 업종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너무 가파르게 실적을 무시하고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수렴을 하면서 시간 가치로 이제 좀 실적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가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어쨌든 성장을 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업종이나 종목을 바라볼 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긍정적인 면도 확실히 보시면서 이 주도주 섹터를 내가 안 갖고 있다고 해서 기피하면 안 되고, 언제든 좋은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또 못 가는데 얘네는 어쨌든 계속 지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구간이 오면은 한번 고민을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사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잔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이렇게 신용 잔고가 잘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신용 잔고 잘 줄어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개인이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밀어주는데 이거를 너무 패기 좋게 밀어가지고 아니 대체 몇 년 투자하라고 이걸 지금 사라고 하고 있지?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가도 눌려요. 요거 빨리 사는 사람도 40만원에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거 여기서 횡보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 2년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뒤에 가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지금 사서 뭐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요런 사례가 있고. 에코프로 BM은 좀 좋은 가격이 있다고 하면은, 얘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 있지 않나. 와, 이거 근데 진짜, 뭐, 제가 요거 실제로 영상까지 지금 제 콘텐츠로 있거든요. 3월 달에. 이때 LNF 얘기 드린 게 23년은 요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게 에코프로발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언더슈팅이에요, 언더슈팅. 지금부터는 쫄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요. 그냥 박스권이잖아. 얘가 그렇다고 이렇게 무너지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올 때 이런 친구들은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안 한다. 왜? 어쨌든 시세 좋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중 할 건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저는 새롭게 좀 뽑아놓은 종목들 그거를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하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바이오로 좀 땡겨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원래 한 15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그냥 아까 매크로 지표 보여드렸지만은 참 진짜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요. 아니 환율이 문제야? 달러 인덱스가 문제야? 아니면 뭐 선물이 문제입니까? 아니 빅스의 공포지수가 문제예요? 암호화폐 문제야? 유가가 문제냐고. 아니 뭐 국채금리가 뭐 엄청나게 튀었어? 아니 이거는 진짜로 좀 웃기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시아 증시가 뭐 생판 무너졌나?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홍콩도 올랐는데. 참 진짜. 그냥 여러분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고요.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주식 시장은요. 거짓말을 잘 쳐요. 주식 시장은요. 잔인할 때 더 잔인합니다. 논리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거 다 보상받습니다. 보상받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미친 상승이 아직도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미친 상승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올해 여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2달 반 정도 좀 빡세긴 하네요. 2.5달 정도 남았는데 요거 충분히 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고가. 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추적해 보기로 합시다. 정말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얘기 드린 거 기억하세요.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주. 요거만 좀 잘 버티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찍어 누르기. 아마 길면 내일 아침 같아요. 설사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내일 눌렸다가 다시 튈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좀 투매가 뭐 엄청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원하는 만큼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끼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밀리던 오르던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질지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당장 오른다고 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모릅니다. 마지막 뒷발굴질이 오늘로 끝날지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보도록 하면서 진짜 그냥 오늘 좀 화가 나는 것보다 그냥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시장 보면서 야, 뭐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형님들이 또 한번 힘을 써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를 때는 V 반등 나올 때가 많아요. 요거까지만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심화 버전인데 여기서 지금 원래는 한 2,500 그리고 지금 여기거든요. 요 구간까지 오늘 이렇게 갭 떠가지고 이렇게 뽑고 내일 이렇게 뽑으면은 요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투매기가 보일 땐요 뭐가 있냐면요 V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아래 꼴리를 타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올랐다가 찍어 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그냥 올라가더라도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요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거 기대하시면 돼요.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엔 빨리 땡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그 여력을 안 줄 것 같아요. 정신 차릴 기회를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가 보기에는 얘도
원래는 제가 본 건 요런 거였는데 요게 아니라 다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살짝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냥 기회를 안 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린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쌍바닥을 찍는다기보다 이제는 V 반등을 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봐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어요. 진짜로 제가 이거 9월 초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지금 심리가 안 좋같아가지고 진짜 9월 초부터 이때부터 시장이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벤트가 줄줄이 매주 있습니다. 이거 강조드렸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이벤트를 다 씹어먹기 때문에 제가 빠지니까 피합시다 이러진 않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요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장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장 속에서 쉬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왜? 갈 거니까 시장이. 진짜 폭락장은 내년이에요. 진짜 폭락장은 내년에 올 거라고. 그때는 피해야 돼. 근데 지금 9월 10월 경계는 됐지만 도망칠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9월 10월 실제로 14% 정도 빠졌는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이 정도는. 이거 안 맞고서 어떻게 주식을 해. 상승장에서도 14% 20%씩 나온다고.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은 근데 달라. 25% 30%씩 뺍니다. 이게 느낌이 다르다고요. 요건 여러분이 버티셔야 돼요. 막 이거 피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들이 못 붙게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못 붙게 하고 도망가. 붙을 틈을 안 줘요. 공포감만 주고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내려박혀 있는데 올라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면 최소한 여기 구간 일정 부분 동안은 불안감, 공포 막 이런 거 줄 거예요. 연준이 형 갑자기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안 끝났다 이러는데 주가는 올라가. 전쟁 안 끝났다 리스크 근데 주가는 올라가. 뭐 환율이 어쩌고 근데 주가는 올라가. 그래놓고 여기쯤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장 추세 돌려서 좋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쟁이 끝나. 갑자기 환율이 툭툭 떨어져. 그래놓고서 여기서 오히려 개인들 붙으려고 하니까 잠깐 붙었더니 또 찍어 눌러. 그랬다가 내가 포기하니까 그때 이제 날라가지. 이런 시나리오가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거 아니면 가만히 계시라. 그리고 어제 바이오로 갈아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로 갈아타는 조건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조건 충족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대응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 어제 라이브 방송 참고하셔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아침에 뭘 샀다가 살짝 물렸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모아갈 거니까. 네, 이런 개념으로 기본적 분석이 근거가 되는 종목을 꼭 모으시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정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